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을 전라도 시인으로 표현하는 전북 고창 출신의 시인 겸 농객 정재학 씨가 최근 SNS에 올려 소개한 서글픈 나의 조국 자화상 돌아보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반전교조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한 뒤 현재 전북 고창에서 살고 있는 정재학 시인이 소개한 이 글은 먼저 정시인 본인의 고향인 전라도 지역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항목으로 조목조목 지적한 뒤 이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이중잣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 시인은 이 글을 소개하면서 지인이 자신에게 보내온 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재학 시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개한 서글픈 나의 조국 자화상 돌아보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반대했어도 호남고속도로 건설은 반대 안 했고, 경부고속철은 반대했어도 호남고속철은 빨리 깔아달라고 난리쳤고, 영종 신공항 건설은 반대를 했어도 무안공항 건설은 신이 나서 했고, 지리산댐 공사는 조용하게 건설해도 강원도 동강댐 건설은 반대에 무산시켰고, 영산강 섬진강 공사는 국가예산 끌어다 서둘러서면서도 낙동강 한강 금강 공사는 죽어라 비난하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반대해도 여수 엑스포는 국고 끌어들여 생태계 갯벌 메워 적자로 강행하고, 타지역 터널은 도롱뇽 때문에 안되고 신안 하이도 주변 섬들은 차도 안 다니는데 전부 다리 놓고, 타지역 개발은 환경 파괴, 목포 주변 골프장 20개는 서해안시대 개발, MBC는 전라도가 전부 차지하고 타지역 사람이 사장으로 온다니 죽어라 대모지라고, 조계종도 타지중들은 부패했다고 몰아내고 전라도가 전부 차지해 반정부 반역죄라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은 죽어라 부정해도 김대중 노무현은 무덤까지 국고로 포장질 해버렸다. 국가 예산은 전부 다 전라도만 써야 하고 국가 중요 자리는 모두 다 전라도가 독차지해야 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도둑질이든 뭐든 민주하고 타지역 사람들이 하는 건 모두가 독재고 부정이다. 타지역 사람들이 하는 건 무조건 뭐든지 전부 다 반대, 방해, 회방이 기본. 자기들이 하는 건 반역, 무장, 폭동도 민주화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아, 특히 젊은이들은 정신 차려라.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참 서글픈 나라, 좌빨들이 설쳐대는 나라, 종단 대표들까지도 민주법 절차를 간섭하려드는 이상한 공화국. 이 글은 이어서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중잣대와 반대를 위한 반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핵폭탄은 맞기 싫고 우리 지역엔 사드 반대. 자기 부모 화장하면서도 우리 지역엔 화장터 반대. 자기 부모 납골당 모시면서 우리 지역엔 납골당 반대. 쓰레기 마구 버리면서 매립장 설치 반대. 전기 펑펑 서면서 우리 지역엔 원전 반대. 수입고기 먹으면서 광우병에 다 죽는다 반대. 광우병에 죽은 사람 없다. 떼놈 외놈이 이어도에 놀다가 가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어디 이뿐이랴. 너 죽고 나 살자 자기뿐인 4분 5열 나라. 6.25 전쟁, 연평해전, 연평폭격, 서해도발의 아픔을 잘도 있는 나라.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을 쏴도 어디서 불꽃놀이 하는가벼 현대무기에 겁도 없는 나라. 정치인 머릿속엔 국익, 안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먼저 챙기는 나라.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낯뜨거운 나라. 때론 전쟁이 확 터지길 기다려지는 나라. 조선놈은 식민지라야 살아갈 수 있다는 쪽발이들 말이 맞아가는 듯한 나라. 여건되면 타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00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 같이 사는 나라. 자기 부모 사망 시에는 사흘 만에 탈상하면서 해상교통사고 사망자에게는 3년이 넘도록 리본 달고 행세한 자들로 요직이 구성된 나라. 어쩌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토록 개판 5분 전이 됐을까? 대한민국을 통째로 태평양 바다에 담갔다가 꺼냈으면 좋을 나라 대한민국. 하늘이시여 두들겨 패서라도 이쯤에서 조율 한번 해주소서. 여러분, 정재학 시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개한 걸 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 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뼈를 때리는 그런 구절이 적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계실 겁니다. 정재학 시인은 또 별도로 대학의 박정희 학과를 신설하자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 시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 김재규 가족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재심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이 다시 심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이 재심 사건이 단순히 가족들만의 뜻은 아닌 모양이다. 문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역대 중앙정보부장, 안기부장, 국정원장 사진이 걸려있는 기념관에 흑색 천으로 가려져 있던 김재규 사진에서 그 검은 천이 사라졌다. 좌익 문재인이가 강상의 죄를 범한 자의 폐륜을 부활시킨 것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친북 좌익들은 박정희를 북한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그 시각은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하여 김재규를 독재를 처단한 위인으로 받들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정재학 시인은 이어서 자신은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에서 세 분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불천위의 사표로서 한 인간의 삶을 학문의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린 분은 모두 세 분인 걸로 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불천이라는 것은 과거 유교와 관련해서 사당이든 혹은 종묘든 이런 데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과거에 오래된 분들의 위패를 치우죠. 그리고 최신 분들의 위패로 바꾸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보존해야 될 그런 위패,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아주 훌륭한 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천위란 게 천이 이제 변천할 때 옮길 천자고 불은 안일불자죠. 그리고 위는 이제 위패, 그 다음에 무슨 위상할 때 그 위자인데,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사당이나 혹은 종묘나 이런 데서 그 위패를 옮기지 않는, 그대로 보존해야 될 만큼 훌륭한 분들을 뜻합니다. 첫째는 세종대왕. 세종 2도는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 외에도 과학 발전에도 엄청난 공적을 남기신 분이다. 혈식의 물시계를 비롯하여 일식, 월식을 계산해낸 역법, 칠정상 같은 천문학 분야는 현재 나사에서도 연구하고 있다. 당연히 세종학이라는 제왕으로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독보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이다. 둘째는 백전불패의 영웅 이순신이다. 한반도 대첩을 이룬 학익지는 훗날 수많은 해전에서 응용된 전술이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이용한 명량대첩 역시 해전 연구가들이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해전이다. 미국에서도 최근 이순신 열풍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백의종군의 길을 걸으며 끝까지 충의를 꾀하는 위인 이순신 역시 학문의 영역에서 다뤄야 하는 불세출의 군사전략가임에 틀림없다. 셋째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분이 이룩한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은 눈물과 고통의 길이었다. 돈 한 푼을 빌리기 위해서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의 봉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적도 있었다. 아우토반을 바라보며 독일 수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애타는 광경은 지금도 우리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3차 5개년 경제개혁을 완수하고 석유화학단지 조성 등 나라의 경제 기반을 닦으신 뒤 시도했던 것은 의료보험이었다. 의료비가 미국보다 10배나 싼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보험체계였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의 설계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룬 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작은 돈을 마련하여 한산도에 재성당을 세워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뒤 걸어가신 첫 걸음이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억만 년이 흘러도 잊지 못할 위대한 족적과 뜨거운 화인을 민족의 가슴에 남기신 분들이다. 이 세 분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세 분 모두 오로지 백성을 위해 자신의 삶 전부를 바치신 분들이라는 점이다. 안일과 무사를 이기고 끝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신 분들이었다. 그럼에도 북한과 북한을 따르는 빨갱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독재자라는 멍해를 씌워 독재자 프레임으로 우리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재학 시인은 교사 출신입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에 있는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오랫동안 교단에 몸담았습니다. 정 시인은 교단에 몸담으면서 좌익 전교조와 평생을 투쟁한 뒤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좌익 세력, 극좌 세력, 전교조류의 세력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지식인이자 농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재학 시인의 글을 이어갑니다. 민족 5천년의 가난을 벗게 한 우리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귀감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탁월한 식견은 중국의 등소평도 배운 바 있다.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탐구하지 않은 국가는 없는 줄 안다. 특히 가난을 벗고자 하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시아도 박정희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경제강국으로 이끈 이광요마저도 박정희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바 있다. 부국강병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과 정치 철학은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는 줄 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일 것이다. 또한 유신은 정말로 참된 유신으로 발전했어야 했다. 별이유는 별이강과 더불어 세상을 조직하는 거물의 거대한 줄터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어야 했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우리 역시 여성의 힘을 억압했던 봉건과 성리학의 폐단으로부터 현대 문명을 향한 새로운 정신세계를 구축했어야 했다. 백기환은 살아생전 이렇게 말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같은 3,000명은 괴롭혔어도 3천만 민족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김문수도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을 찾아가 속죄의 절을 올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독재자 박정희라는 빨갱이 시각이 민주당의 독선으로 굳어져 남아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김재규 재심이라는 가소로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차지철이라는 정적이 미워서 살해하고 이어 죽은 박정희 대통령마저 시해한 자를 영웅시하는 인간들.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 자유민주를 외친 적도 없고 유신을 비판한 적도 없다. 고작 했다는 말이 이딴 놈과 정치하지 마시오라는 말뿐이었다. 평소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민족 지도자로 존경하였고 중앙정보부장을 맡아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사업을 돕기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한 사람이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발하는 좌익들과 북한 추종 세력들을 정권의 전면에서 막은 사람이 바로 김재규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철권 통치를 주도한 인물로서 바로 좌익들은 이 강력한 통치를 독재로 매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함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치부하고 김재규를 영웅시하는 이 나라 정권을 잡은 빨갱이들의 작태가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이 역시 역사 조작이며 조작을 위해 김재규 유족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더럽고 우매한 짓이다. 이에 자유민주당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구미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를 열었다. 김재규 재심에 맞선 의로운 행동일 것이다. 세상이 어둠에 묻혔어도 진정 의로운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생각이다. 정 시인은 그러면서 박정희 정신과 위협을
배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대학에 박정희 학과가 신설돼야 한다. 라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박정희 정신과 위협을 익히고 배우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싶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 대학교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학문 차원에서 다루는 학과가 생겼으면 한다. 제주의 공산이념이 발생시킨 제주 4.3의 비극을 좌익 시각에서 가르치는 1학점짜리 강좌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박정희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최고의 지성이 성장하는 대학에 시진핑 기념관 대신 박정희 기념관이 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이건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등과 풍요를 꿈꾸며 선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 정치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5년 8월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이렇게 전북 고창 출신의 전라도 시인 정재학 시인이 중요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